제41화 선택받은 자들. 김포공항은 때이른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다. 공항은 계절에 비해 훨씬 추웠다. 활주로 옆으로 이륙 직전에 비행이 취소된 비행기들이 보였다.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된 비행기들은 당시 상황들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어떤 작은 비행기들은 주유기를 꼽은 채 버려져 있었다. 아마 공항 직원이 주유를 하다가 자리를 이탈한 게 분명했다. 당시 주유가 될 때까지 10몇 분이 그토록 중요한 시간이었을까? 그렇다고 자리를 뜬 그들은 살아있을까? 여러 여건이 좋고 일찍 서두른 사람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화를 면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부산에서 감염으로 죽은 서울 사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창우는 여객기 활주로에 멋대로 헬리콥터를 착륙시켜놓고 밖에 나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여기다가 도시를 세우는 건 어떨 것 같은가? 임시도시. 도시? 창우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면서도 그게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일주일이면 가능하지 않겠어? 게다가 여기 김포공항은 대형마트가 어마어마하게 커. 창우는 한 번도 김포공항 마트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여유 있게 총을 꺼내 장전하고 앞서서 걸어갔다. 그녀는 정말 커다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미 마트는 포화 상태고 처음에 비슷한 레벨에 있던 부교주와 초창기 멤버들이 점점 신격화되는 교주에게 질투를 하고 있으며 창우를 등용하고 백신을 가져왔다고 하필을 영웅화시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주 멋대로 한 것에 불만이 커져 있음을 아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래 교주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창우는 교주의 다음 수가 궁금했다. 윤설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다. 윤설도 만약 하필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필이 총에 맞아 쓰러지다 보니 화성생물연구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마트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고 마치 하필이 가지고 나온 백신을 당연히 자기들 것처럼 하는 교주와 이곳 사람들이 못마땅했다. 윤설은 어쨌든 이곳에 의료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배양,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건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버려진 연구소라도 어떻게든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작업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냉동창고에 쌓아둔 사람 장기를 폐기하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직접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였다. 교주는 백신을 가져온 사람에 대한 예의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었다. 윤설은 마음속 이런저런 불만들이 떠올랐지만 하필에게 한 말은 딱 하나였다. 하필 씨도 냉동창고 문에 끼어있던 손가락 봤죠? 하필은 윤설이 그걸 봤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음식들을 조금씩 가져가서 DNA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래서요? 하필은 순간 석희한테 들은 모든 얘기를 웃으면서 농담하듯이 하라. 는 말을 까먹고 진짜 표정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때 윤설과 석희 그리고 하필이 심각한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저 앞 CCTV가 정면으로 찍어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었다. 하필은 다시 활짝 웃으며 복화술 비슷하게 속삭였다. 뭐가 나왔어요? 윤설은 웃으면서 하필을 쳐다보았다. 뭐일 것 같아요? 하필은 하마터면 승민아라고 할 뻔했다. 이런 심각한 순간에도 남자는 여자의 미소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한다. 역시 남자는 끝까지 여자 앞에서 진지할 수 없는 동물이다. 중요한 건 사람 고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걸 어디서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해요. 윤설은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3층 주차장에 생긴 공터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덕에 하필 일행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게다가 그쪽은 불빛이 없을 뿐더러 CCTV도 작동하지 않았다. 윤설은 바로 표정을 바꾸고 속감정과 동일한 표정을 지었다. 죽은 사람을 고기로 쓰는 건 아닌 게 확실해요. 변종 에볼라는 태우지 않는 이상은 잘 죽지 않아요. 설사 가열한 덕분에 먹는 사람은 이상이 없더라도 조리한 사람은 100% 감염될 수 있어요. 주방은 면역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 그건 배식하는 사람만 해당돼요. 조리는 어차피 마스크와 장갑을 끼기 때문에 면역을 쓸 필요가 없어요. 면역들 중에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석희가 한 수 거들었다. 윤설은 하필에게 내일 아침 식사 후 면역 명단에 몇 명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정 박사님 말이 맞아요. 아침에 명단을 봤을 때 주방 배식 조원이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그럼 면역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씩? 하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 동물 실험실 사람들은 대부분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환영한다 100%. 윤설과 하필 석희는 자신들의 대화가 동물 실험실 사람들을 결국 먹잇감으로 환영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해야 할 일들이 마구마구 떠올랐다. 여기는 현재 약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정준과 규원, 주성훈과 원무과장, 한성과 태훈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 일일이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필은 일단 오늘 밤을 잘 넘기고 각자 흩어져서 이 사실을 동물 실험실 동료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과연 그들이 그런다고 고마워할 줄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필은 생각하며 윤설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하지만 윤설의 숙소가 하필의 숙소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윤설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기는 했다. 다만 그건 윤설이 아주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하필은 너무 눈에 띄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석희와 돌아가며 윤설을 지키자고 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한선이 안 보였다. 분명 하필에게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 소식을 세모이 물어오듯 잘 실어 날랐는데 불과 이틀 전부터 갑자기 하필 앞에 모습을 안 보였다. 하필은 일단 한선부터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선은 마투교 슈퍼카 동호회의 차에 두 번째 타게 됐다. 첫 번째는 미군 용병들과 탔고 지금은 그 미군 용병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하필을 고생시킨 마투교 수문장들과 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미 안 막히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막힌 길을 조금씩 뚫어놨는지도 모르겠다. 서울 중심부 도로를 거침없이 달려 빠르게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교주는 어제 한선을 불러 할아버지인 정 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 한선이 김상규 박사의 군대에 붙잡혀 있을 때도 교주가 조금은 힘을 쓴 것 같았다. 다만 결정적인 한 방은 모두 하필이 한 것이었다. 신진호를 때려 눕혔던 그 펀치 하나로 한선과 사람들을 빼온 하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김상규가 조건을 걸었더라도 얼마든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음에도 김상규는 하필과 사람들을 보내줬다. 이 모든 걸 할아버지가 손을 쓴 건 아닐 거야. 한선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래야 하필과 운명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하필에 대한 한선의 마음은 연민에서 사랑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착과 질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정 회장은 목포까지 배로 와서 다시 요트를 타고 김포 아라뱃길로 들어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는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이런 식의 프리패스는 불가능했다. 더욱이 SNS 때문에 오너가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는 몇십 년을 힘들여 일군 기업을 한 방에 골로 가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풀이다. 모든 권력과 시스템은 돈과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여기저기 용병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풀었다. 모두 달러였다. 교주는 창우와 함께 할아버지와 손녀의 감격스러운 상봉장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 창우는 교주를 따라가서야 이런 이벤트가 여기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창우는 교주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위치가 아닌 것이다. 정 회장이 들어와 교주에게 바로 걸어갔다. 교주를 얼싸안고 고마움을 표현했고 교주는 자기보다 손녀를 먼저 안아주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쁘게 차려입은 한선이 들어와 정 회장과 포옹을 나눴다. 창우는 둘의 상봉보다 이걸 통해서 교주가 뭘 얻게 되는지가 궁금했다. 부교주나 몇몇 초창기 멤버들과는 다른 스케일과 정보력이었다. 교주는 창우에게 걸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이 이름들은 돌아가면 다 죽이세요. 창우는 그 명단에 장윤설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한선이 정 회장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들려왔다. 하필을 말하는 게 분명했다. 창우는 갈등했다. 하필은 자신이 짐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갈아입을 옷이나 생필품이 하나도 없었다. 하필은 그때 문득 권선실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어차피 나를 감시하고 있으니 말하기가 편하겠지. 하필은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다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다급한 뒷모습을 보며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하필은 느낄 수 있었다. 하필에게 생존의 스위치가 켜진 것이다. 담배는 없나?